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 임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종류, 주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1번 주식, 2번 ETF, 3번 펀드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내용은 다시 다음 시간에는 좀 개별적으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실 때 펀드라고 그러죠. 그 안에 펀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걸 배우셨는데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펀드 안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느냐. 거기서 이익을 얻어서 펀드의 수익률을 올리고 유지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정말 펀드에 중요하고 주식이 변액보험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주식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첫 번째 주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공모를 통해서 상장시키고 그 주식을 공모해서 자본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운영,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발행되는 것이 주식이고요. 주식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총회 의결권이고요. 주주총회란 회사의 큰 건을 결정할 때 쓰는 거고요.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이 있고요. 주식은 1년 후 사업을 주식회사가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할 때 한 주당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배당금을 개떡같이 줘서 배당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요새는 많은 회사들이 한 3% 정도의 배당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좀 멀었죠, 우리나라는. 자, 그게 주식이고요. 주식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나누는데요. 코스피는 조금 더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작은 기업,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벤처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스닥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는 장치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11월, 12월, 1월까지 코스피가 2,400, 500에서 지금 3,200까지 냅다 달렸습니다. 얼마죠? 자, 80% 올랐나요? 80%, 800포인트 올랐나요? 800포인트면은 한 40%가 올랐네요. 석 달 동안 코스피 시장이 40%가 올라서 주식이 지금 열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점심시간 때 이렇게 옆에 보니까 아줌마 두 분이 주식 그 창을 깔아 놓으시고 보시는데 파란 막대기더라고요. 좀 안쓰럽긴 하지만 한 분이 좀 알려주는 것 같긴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주식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펀드를 구성할 때 그 펀드에 주식을 담아서 사고팔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낸다. 그래서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ETF.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얘는 주식인 것 같기도 하고 펀드인 것 같기도 한 게 ETF입니다. ETF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역시 미국이 최고입니다. 금융은 미국, 아메리카 넘버원이죠. ETF는 그러니까 주식인가 얘가 펀드인가 라는 건데 성격은 펀드의 성격을 갖고 또 하나의 주식의 성격을 갖습니다. 왜 주식의 성격을 갖냐? 일반 주식 거래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사고 팔 수가 있고요. 내가 100주를 살 수도 있고 내 계좌에 100주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즉시 수익을 얻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ETF인데요. 펀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펀드는 내가 증권이나 은행, 보험사에 가서 그걸 가입하고 그거를 가지고 펀드를 비율을 정하거나 펀드를 놓고 이렇게
좌수라고 그러죠. 좌수. 한 주당 좌수가 얼마 오르느냐에 따라서 사고팔고를 하는데, 네. 사는 거는 뭐 바로 내가 오늘 사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종가로 해서 사지나요? 뭐 3시 이후에 가격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되거나 팔아요 그러면 돈이 얘도 며칠 이후에 들어오고 막 좀 늦어집니다. 펀드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ETF는 즉시 주식과 동일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그러니까 주식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한 주당 뭐 1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9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큰 돈을 주고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ETF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전자회사 ETF다 그러면 전자회사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돈을 모아서 비율별로 그 주식을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용 인력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자회사 내가 5개 했어요. 자, 이 ETF 사실래요? 라고 해서 돈을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 ETF에는 어느 회사가 들어있구나. 그러면 성장성이 있겠네? 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수익이 좀 상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손실도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확 삼성전자가 뭐 재수없는 얘기지만 지금 9만원 찍고 막 한 8만원, 7만 8천원 갔다. 그러면 9만원 넘게 주고 사신 분들은 물리시겠죠. 그렇지만 ETF는 뭐 예를 들어 LG전자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걸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펀드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ETF는 쉽게 얘기해서 정해진 회사에 정해진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그 상품 자체가. 그래서 일반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게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TF의 단점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뭐 요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산업군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테마가 문제가 생겼을 땐 폭락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별 주식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본 박현주 회장 미래세 그룹에 박현주 회장이 이제 간담회 한 거에 보니까 ETF에 투자를 권하고 있고요. ETF도 좀 군별로 여러 개로 좀 분산 투자를 해라. 투자는 그런 거다. ETF를 분산 투자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ETF는 이거다. 그리고 현재 ETF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BBIG고요. BBIG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 그 우리나라 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거라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BBIG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펀드. 자, 펀드는 자산운용회사에서 전문 인력이 상품을 만들고 그 회사를 정해서 예를 들어 성장 펀드다. 우리나라 성장 펀드 그러면 내가 임의로 담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자, 삼성전자 담고요. 삼성바이오를 담을까요? 뭐 그리고선 갑자기 카카오도 담고 내 마음대로 담는 거야. 내가 얘는 성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고서 쓰고 이래서 이런 회사를 담았어요. 자, 요거 상장 펀드. 그리고 우리가 뭐죠? 배당주 펀드형이 있다고 그때 한번 우리 미래세 변액연금보험에서 제가 배당주를 한번 말씀드렸죠. 배당주 그러면 삼성전자 배당 한 3% 주는 거야. 너 KTNG 한 4%에서 5% 주네 넣고 자 메리츠화재 한 4% 주는 것 같아요. 메리츠화재 넣고 자 산업 그 종목이 연관성은 별로 없죠. 그냥 이게 배당을 좀 주는 데들구나. 그래서 그것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야 이거 메리츠가 이거 시원찮네. 메리츠 빼. 그러면 현대해상을 넣을까? 현대해상을 넣었어요. 현대해상도 엉망이네. 그럼 얘 빼. 삼성화재 넣어. 이거를 자유롭게 펀드는 하는 거죠. ETF는 정해진 기간 내에 비율별로만 투자를 하고요. 그 이제 정해진 기간에 다시 한번 리밸런싱 할 때 그 회사가 자동으로 빠지고 그 밑에 회사가 올라오고 이런 방식이고요. 펀드는 담당자가 쉽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펀드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좀 막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권한이 있습니다. 뭐 물론 담당자도 수익이 높아야 인센티브도 받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겠지만 그래도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게 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고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펀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요새는 또 많이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운용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회사도 많이 공시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ETF보다 펀드가 수수료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이제 전문가가 이걸 구성할 때 그 회사도 가서 그러니까 탐방이라고 하죠. 회사 가서 들여다보고 사업 계획도 보고 매출도 보고 이 회사를 뺄까? 그리고 빼고 저 회사를 갔더니 저 회사가 좋네. 이런 좀 품팔이를 합니다. 이런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펀드는 수수료가 좀 높다. 그리고 뭐 펀드도 ETF보단 수익률이 좋은 건 높습니다. 저도 펀드 ETF를 다 갖고 있는데요. 주식. 어떤 건 마이너스 저 바닥에 있고요. 어떤 건 펀드인데도 저 위에 수익률이 있고요. ETF인데 뭐 정말 좋은 것도 있고 ETF인데 저 바닥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수익률은 누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서 좀 어렵고요. 그래도 좀 더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변동성을 줄이고 위험률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의 대세는 ETF다. ETF를 군별로 또는 산업별로 또는 테마별로 여러 개를 좀 픽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액연금 모금의 펀드를 보시면 주식을 기반으로 한 거, ETF에 투자하는 거, 펀드에 펀드, 우리 뭐 펀드죠. 그래서 그 펀드의 밑에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이야기 ETF에서 BBI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BIG 뭔지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